뭐 다른 말로 하면 확장. 뭐 또 유연하다는 것은 뭐 이렇게 그 고무줄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확장을 하려면, 더 나아지려면, 성장을 하려면 일단은 반대말이 경직이잖아요. 경직돼 있으면 성장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성장의 한계가 있다. 제 생각을 해요. 경직됐다라는 건 틀 안에 생각이 갇혀 있다라는 거잖아요. 틀 안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불교는 이래야 되고 기독교는 이래야 돼. 이게 이제 갇혀 있으면 고인물은 썩듯이 갇혀 있으면 분명히 경직되면 갈등하기 마련이죠. 이게 이제 경직된 걸 보수, 유연한 걸 진보.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약간 비슷한 것도 있죠. 진보는 새로운 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니까요. 보수는 있는 걸 지키고 안전하게 가자는 거니까요. 근데 안전하게 있는 걸 지키고 안전하게 가자는 건 자칫하다가는 기득권은 유지하고 이제 약자들은 뭐 그냥 그대로 약자들에 대한 정책은 없고 기득권을 위한 것이 되기가 쉬워요. 보수가 이제 긍정적으로 살려면 보수는 질서를 말하거든요. 질서. 법대로 살자. 질서 있게 살자. 어떤 파격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걸 하면 골치 아프잖아. 이렇게 새로운 거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질서 있게, 법에 맞게. 이것이 진정한 보수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법을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이제 모든 시민들을 위한 평등한 법을, 질서를 누구나 다 신호등 잘 부자인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약자든 관계없이 신호등은 다 똑같이 지키잖아. 이렇게 법과 질서를 잘 해놓으면 그러면 어떤 기득권이 일부 계층이 뭘 특권을 누리는 그런 일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그런 걸 또 생각을 하면 이게 진보인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뭐 법과 질서를 기득권하고 관계없이 평등하게 하는 게 진보인가? 이제 보수인가? 진보라는 것은 그렇게 규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보라는 거는 이제 평등, 약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극혐한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변화를 빨리 이뤄야 된다. 라는 것은 빨리 부자 돼야 된다. 이게 진보가 아니라는 거죠. 진보라는 것은 평등하다. 그래서 노약자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대우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 그들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 더 나아가면 남과 북은 적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형제다. 또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나? 아니면 법과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니 동성애는 안 된다라는 건가요? 사람에 따라 성적 취향이 분명히 타고나기를 다를 수 있는데 그들이 최소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는 걸 기본권을 보장해주자. 이것이 이제 진보주의적인, 기본권을 보장해주자. 동성애를 가진 그런 것인데 보수가 보기에는 기존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린다.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남자가 왜 여자가 되고 여자가 왜 남자가 되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고
아니, 나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게 바로 이제 진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걱정을 하는 거죠, 보수가. 그럼 너도 나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태국처럼 뭐 어디 가게 들어갔더니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서구에서 그런 이제 인정을 하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처럼 그런 것을 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참 나누기가 어렵긴 한데, 타고날 때부터 진보적인 것과 보수적인 이런 것들을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목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목의 기운,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진보적이기가 쉬워요.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변화를 원하죠. 더 많은 활동들을 원하고 새로운 것을 원하고 젊은 것을 원하고, 이제 금수가 많으면 금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조정이고, 또 이렇게 뭘 확산이기보다는 줄여들고 뭐 이렇게 세무조사하고 뭐 이런 것이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질서가 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은 타고났냐? 약간 타고난 것이 있을 수 있다. 교육이나 주변의 상황하고 관계없이, 아니,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은 약간 이게 사람도 이렇게 성적으로 남자 여자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성향도 약간은 또 타고나요. 그렇다고 해서 목화가 많은 사람이 무조건 진보적이냐, 그런 건 아니고 보수적일 수도 있긴 한데요. 성향이 약간 그렇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발전할 거냐 안 할 거냐, 저는 이런 것도 많이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요. 좀 유연하고 좀 경직되지 않고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면 더 미래가 밝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좀 보수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하지 않는,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이 이제 80, 90년대까지만 해도 남녀가 결혼하는 쌍이 50만 쌍 정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40만 쌍으로 줄어들고,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20만 쌍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만 쌍이면 40만 명이 결혼하는 거잖아. 근데 결혼은 2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헤어졌다가 다시 또 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산도 우리 시절은 100만 명 태어나다가 이제 90년대는 60만 명. 그러다가 이제 2010년이 넘어가면서 30만 명. 그리고 이제 2020년이 넘어가면서 30만 명대가 떨어졌다고요? 이제 그 인구가 이렇게 아이가 이제 출산하는 아이가 이렇게 줄기도 주는 거지만, 인구가 줄어서 결혼도 줄기도 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전부 다 예전처럼 다 결혼을 하면, 그러면 이제 40만 쌍, 30만 쌍이겠죠, 지금도. 그런데 결혼을 안 하니까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결혼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니까 20만 쌍도 깨졌거든요, 보면. 올해 19만 얼마, 작년에?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혼하기가 어려운 조건, 가만 보면 왜 결혼을 안 해? 라고 물어보면, 이제 결혼이라는 게 남자하고 여자와의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이라는 건. 연애는 남과하고, 동거는 이제 남과하고 여자가 동거하고 서로 만나는 건데, 결혼은 남자 집안과 여자 집안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집안끼리 만나도 뭐 거부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여자들은 이게 남자 집안에 내가 들어간다 라는 이런 분위기가 좀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보살님이 시집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 그 집에 내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여자가 남자 집안에 들어가면 그냥 여기 여자는 나 혼자고 이 적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남자 집안에 쑥 들어가면 이건 분위기가 이제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잘 섞여지지 않는 그 스트레스가 기본 스트레스가 여성들한테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남자도 그런 스트레스가 생겨서 둘 다 이제 남자 여자들이 모두 다 위에 있는 집안의 어르신들하고 여러 관계들 때문에 이거를 혼인을 안 한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동거라도 많이 해서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율이 좀 좋아지지 않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동거율이 혼전 동거율이 제일 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이렇게 더 낮은 나라가 찾아보기 어려워. 세계 1위야, 1위. 자살률만 1위가 아니고 혼전에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옛날보다는 30년 전보다는 어느 정도 개방적이라서 뭐 그럴 수 있지라는데 너희 딸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이러면 또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동거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미혼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사람들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분위기가 이제 다른 나라들은 30%, 20에서 40% 정도가 이제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 출산하는 거에 대해서 허용적이에요. 그럴 수 있지. 또 그렇게 해. 좀 낮으면 20%고 좀 높으면 30%대고 이러거든요. 우리나라는 2.5%. 100명 중에 2명, 3명 결혼이나 뭐 이렇게 상대편에 성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2.5%밖에 돼. 이것도 이제 늘어나서 한 20년 전에 1%, 이제 2배로 늘어나서 이제 2.5%인데요. 그것은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2.5%면 거의 죄악 수준이죠. 죄악 수준. 얼굴을 못 들고 다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건 굉장히 경직된 그렇다고 이것을 이렇게 열어서 다른 나라들이 30%가 되고 40%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냐?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립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는데 이게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넘잖아요. 또 경제 대국이고 또 세계 코리아 하면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남녀 관계가 경직돼 있고 이런 것이 또 이렇게 어렵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는 경직성이 점점 더 경직되어 가지 않나? 걱정이 좀 돼요. 그것과는 또 다르게 산업적으로 보면 이제 지식산업 지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제 특허 개수가 전 세계에서 어느 기업이 특허 개수가 제일 많은가? 또 특허가 쓸만한 거. 쓸모없는 특허가 많아봐야 필요가 없잖아요. 나름 쓸만하고 특허 개수도 많고 그게 이제 1위부터 100위까지 서열을 쭉 어떤 연구소에서 해서 발표를 했어요. 1위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특허가 제일 많아. 그리고 특허가 쓸만한 것도 제일 많고. 2위는 화웨이. 3위가 퀄컴. 4위는 LG.
예전에는 LG 안 꼈는데, 요번에는 LG가 그런 특허나 쓸만한 특허 이런 게 4위로 랭크가 됐어요. 애플은 8위. 애플이 8위니까 애플은 시가총액으로 2조 달러가 넘고 2.5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GDP보다 애플 시가총액이 더 커요. 삼성전자의 5배, 5배가 아니라 10배라고 해야 되나? 한 10배쯤 되나? 그 정도 되는 게 애플인데, 애플은 8위, 삼성전자는 1위. 이게 이제 이 기업들의 어떤 뭘 가장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라, 뭐 특허나 이제 지식산업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성장성이 좋다. 뭐 6위가 소니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위부터 100위까지 7개가 들어있어요. 삼성, LG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40위쯤인가요? 그때 LG화학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들어있고, LG 디스플레이 20몇인가 30몇인가 그래요. 가만 보면 LG 그룹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굉장히 LG 그룹은 LG화학에, LG 디스플레이에, LG전자에 뭐 이렇게 참 LG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LG가 많이 컸구나, 이제. 대단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현대차도 100위 안에 들어요. 90몇 위, 80몇인가 그러고요. 현대차, 90몇 위에 기아차, 삼성 SDI가 이제 90몇인가 그래요. 그래서 삼성그룹의 삼성전자하고 삼성 SDI, 현대차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LG는 LG 디스플레이, LG전자, LG화학 이렇게 이제 100위 안에 랭크가 돼 있죠. 우리나라에 7개, 미국은 33개인가 뭐 32개인가 이러거든요. 중국이 30개 정도 되고, 일본이 이제 30개 정도 되고, 가만 보면 1위부터 100위가 전부 다 미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인 거예요. 다른 나라가 별로 없어. 이런 지식산업 이런 것들이 집중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일부 국가에 한정적으로 그쪽만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지구는 200여 개의 국가가 있고, 인구적으로 봐도 아프리카에 사람들 얼마나 많고, 아세안에도 얼마나 많고, 뭐 유럽에도 얼마나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사항은 미국은 10년 전에는 40개였어. 40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100위 중에 40개 기업, 40개 이상의 기업이 랭크 돼 있었다라는 거죠. 줄어가지고 8개인가 9개가 줄어가지고 지금 30몇 개라는 거예요. 일본도 10년 전에는 이제 40개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는 편중 현상이, 쏠림 현상이 더 심했다라는 거지. 미국하고 일본이 다 해먹었어, 그냥. 우리나라는 2개인가 3개인가? 10년 전에는? 중국도 2-3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이 2개, 3개에서 7개로, 중국이 2개에서 22개로, 미국하고 일본은 19개, 10개씩, 7, 8개씩 줄어들고. 근데 요거는 이제 부자 순위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술 회사들 중에 뭐 삼성, 애플, 뭐 소니 이런 기술, 거기에 제약회사 3인가 5인가 이제 존슨앤존슨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들도 여기에 100위 안에도, 그러니까 이제 특허니까 바이오 회사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더 성장하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여기 SK 그룹이 안 들어갔다라는 게 조금 약간 이제 SK 하이닉스도 좀 크잖아. 하이닉스 100위 안에 안 들어갔다라는 게 좀 한 101일라나? 이제 101. SK 그룹도 굉장히 노력하고 선전하고, 또 요즘엔 또 하나라는 그룹도 굉장히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또 보면 우리나라는 성장성이 아직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인구라든지 이렇게 남녀 이렇게 혼인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뭐 자살 이런 거라든지 행복도라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보수적 이런 게 경직성이 굉장히 커서 우리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은 나중에 해서 이렇게 그 많은 특허들을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그런 것이 되려나? 이런 걱정은 충분히 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1위이긴 하지만 요즘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삼성에는 이제 전자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폰이 있죠? 통신, 폰 사업이 있고 이런데 이 폰 사업은 잘 나가는 듯한데 애플한테 맨날 뒤지고 플래그십에서는 애플이 무조건 많이 팔리고 아직도 전 세계 1위는 뭐 있고 삼성전자이긴 해요. 근데 수익이 애플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그리고 요즘에 잘 안 팔린 듯한 분위기가 좀 이번에 GOS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의 폰이 이거 폰 사업이 위기에 직면한 게 아닌가. 이거 안 폴더폰 폰이라도 잘 팔려야 되나? 뭐 갤럭시 22, 뭐 울트라라든지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소문이 안 좋아 이게. 그 걱정이 좀 많이 되죠.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옛날부터 제일 세계 1위로 잘해요. 근데 비메모리 쪽에서 조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수율이 안 나오면서 이제 AMD나 이제 그 퀄컴이나 이런 데서 우리 삼성전자에게 주던 물량을 대만의 TSMC로 다 이제 그 수주를 저쪽으로 TSMC로 넘기고 우리를 떠나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그것도 지금 부정적.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전자는 또 이제 잘하는 것 같지만 항상 뒷북이에요. 이제 LG전자가 전자에는 꽉 잡고 있죠. 에어컨도 테레비도 고급 좋은 거는 다 이제 LG에서 해요. LG는 심지어 모발 이런 것까지도 하잖아. 여기 뭐 쓰면 이제 모발 나는 이런 마스크 해가지고 얼굴에 뭐 하면 또 스타일러 이런 것들도 처음으로 개발을 하고 LG의 기술력은 외계인이 와가지고 뭐 만드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 삼성에는 전자 쪽에는 계속 뒷북을 치고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 그리고 또 이번에 뭐 이렇게 지배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세금을 내고 그래야 되니까 그 일가에서 삼성전자 주식도 막 팔고 그래요. 또 이재용이 이런 삼성전자 이런 그것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재용이 지금까지 나이가 50대 중반인가요? 50대 중반인가 그래. 그래 나이가 많은데도 이재용이 회장으로서 성공한 게 이제 그 전에 회장하기 전에 부회장이었고 그 전에 또 다른 것들 맡았었는데 이재용이 지금까지 실적으로 이걸 해서 뭘 대박 상품을 내놓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손 대는 것마다 다 망했다라는 거지. 이러다가 경영자 리스크죠. 이제 경영자가 잘 해야 되는, 잘 이끌고 가야 되는데 잘나나 이제 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빌 게이츠가 이끌 때는 세계 1위로 쫙 10년, 20년 만에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가 내놓고 다른 CEO를 이름이 뭐였는데 그 CEO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한 10여 년 동안 했어요. 10여 년 동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말 안 먹었어. 그래가지고 애플한테도 밀리고 다 밀리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사티아 나델란인가요? 인도계 사람을 CEO로 앉혔는데 이 사람이 대박을 일으킨 거죠.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급성장하게 그래서 세계 1위, 애플하고 1위와 2위를 다투다가 지금은 약간 애플한테 밀려가지고 세계 2위의 시총이 큰 회사잖아요.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해요. 뭐 이렇게 100조 되는 그런 기업을 며칠 전에 한 두 달 전인가요? 게임 기업을 현금으로 샀어. 그냥 현금으로 100조나 되는 그런 100조 내고 현금으로 살 정도로 현금 캐시카우가 만큼 쌓여 있는 데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애플은 하도 유명하니까 현금도 많고 돈도 많고 시총도 크고 잘 나가는데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여러분들 예전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뭐 여러분들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면 모르겠는데요?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렇게 굉장히 아직도 성장해서 현금,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가만 보면 회장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망할 수순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성장해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 삼성전자가 최고 경영자를 바꾸긴 어려울 거예요. 그죠? 바꾼다 해도 우리는 누구를 대한민국의 기업의 토대가 회장단, 기존의 아버지에서 물려받은 회장 이외에 다른 전문 경영자를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다른 회사들 중에 LG, 삼성 다 있나? 없어, 그런 데가. 이제 LG가 조금 약간 다르게 LG에 이제 지금 LG 그 구 누구의 이제 아들이 하긴 하지만 그 아들이 좀 이제 이렇게 결이 다른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젊어. LG의 경우는 약간 그래서 그런지 LG가 잘하고 계속 성장하고 잘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결국은 이런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투자라도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투자는 뭐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한 20조 정도 투자한다는 거 말고는 우리나라의 투자 계획을 130조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반도체 분야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재작년에 했어요. 하기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되지 않아. 그 회장님은 자꾸 프로포폴 맞으시고 이렇게 힘드신가 봐. 그러니까 자꾸 프로포폴 맞아 이렇게 좀 마음이 이완제를 막 먹고 좀 편하고 싶은가 봐요. 자꾸 프로포폴만. 그래서 좀 걱정은 된다. 이게 이제 기업이든 이제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지만 제가 여러 가지 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그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거죠. 문재인 강직하지만 유연해서 뭐 이렇게 밀어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독재를 같은 걸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어디는 어디대로 뭐 이렇게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유연성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상대 방해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지금같이 이제 계속 성장하는 나라가 되는 것도 가만 보면 독재보다는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독재를 했다, 나라를 망쳤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그분 생각이니까 저는 저대로 생각이고 또 개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경직돼 있으면 그러면 나밖에 모른다는 거잖아요. 또 유연해야지 젊은이의 말도 알아듣고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얘기하지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또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자꾸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직된 생각들을 깨부숴주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장 많이 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사랑합니다. 네.